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요 2018년도 개정된 세법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공인회계사 활동하면서요 보면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양도소득세세요.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속증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세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산세제 중에서요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사회생활 시작하거나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이 제일 크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속증여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선대의 부모님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반면에 이 양도소득세가 전제가 되는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먼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구조들이 많다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 재경 실무자들을 비롯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문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요 이제 2018년도 제가 이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개정세법을 강의를 준비하게 된 여러분 계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여러분 부동산을 3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하게 되면 오래 보유함에 따라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거든요. 자, 이를 우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전요 2016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세법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다가 처분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나도 안 해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16년도에요 예를 들면 종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1억 주고 취득했다가 만일에 10억 주고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9억이죠. 요 9억에 대해서 오래 보유함에 따른 혜택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년 전인데요 2017년, 원래 18년이 아닌 17년 개정세법에 보면 16년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주다가 17년도부터는 해준다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 보면요 이 세법 개정된 건 몰라가지고 2016년도에 얼떨결에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신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요 2017년도 이후에 여러분 그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한 부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게 됨에 따라서요 불과 여러분 한 달 전에 거래한 사람과 그 이후에 거래한 사람들이요 세금 차이가 여러분 몇 억씩 나는 경우들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법인세, 부가세, 연말정산 다 중요합니다, 세법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은 상속증여 양도가 아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기업조세를 접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 개개인별로 상속증여 양도라는 세금은 평소에 접해보지 않다 보니까 접해보지 않게 되면 뭐예요? 막상 자기가 어떤 사안이 생긴다더라도 필요할 때 못 써먹어요. 저는 여러분 상속증여 양도는 어떻게 생각하냐, 특히 아는 만큼 절세하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모르면 절세 못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개정세법 짧은 시간이나마 왜 준비하게 됐느냐, 원래 상속증여 양도라는 부분들도 여러분 강의나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려면요 이것도 여러분 16시간, 20시간 걸려요. 그것도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왜? 이게 매일매일 법인세, 부가세처럼 발생하는 일들은 아니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개정된 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스쳐가는 지식으로라도 알게 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에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뭘 살펴볼 거냐 하면요,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적어놨죠. 자, 우리 2018년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양도라는 말은요 뭐냐면은 대전제가 뭐다? 돈 받고 판 겁니다.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그죠? 돈 받고. 그래서 우리 흔히 유상으로 넘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 토지, 건물,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거 팔았을 때 세법상 여러분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입니다. 또 더불어서는요.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을 판다든지 또는 뭐 비상장 주식을 처분했을 때 생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여러분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뭘 살펴볼 거냐면요. 크게는 자 챕터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2017년도 말에 2018년부터 이제 적용되게 되는 이 소득세법 기본적으로 요 이제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 통과된 내용 먼저 위주로 이제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요번 그 2018년 2월 달에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 개정된 내용들 요것도 이제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이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지만 이 양도소득과 관련돼서는 이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또 이제 감면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더불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반드시 여러분 자주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실제 여러분 상담한 재미있는 사례를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죠? 요 사례 여러분 특히 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주택이라든지 뭐 아파트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죠? 여러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이게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재산세제라고 하는데요. 상속증여 양도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뭘 살펴보겠다? 요 이제 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 여러분 요 기본 계산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은 세금이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양도소득세 그냥 요게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전체 틀을 못 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숲을 보고 뭐다? 그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본 개정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세금 우리 계산 구조를 좀 간단하게 그죠? 설명드리고 나서 여러분 메인 강의를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반적으로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단 여러분 대전제가요. 부동산 1년에 딱 하나 양도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요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 있잖아요. 요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양도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요 양도가액에다가 뭘 빼는 거죠? 양도가액에다가 여러분 돈 주고 산 거 있잖아요. 이거 취득원가라고 하거든요. 이 취득원가 빼라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취득원가 빼는 것뿐만 아니고 이걸 여러분 양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경비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세법에서 이 경비 들어가는 것 중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걸 빼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 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뭐 필요경비 공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취득원가하고 그죠?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해진 필요경비를 빼면 요 뺀 값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양도차익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1억 주고 취득한 그죠? 뭐 부동산을 10억 받고 팔았다 하면 양도가액이 얼마가 되고요? 10억이 되고 그죠? 뭐 취득원가 등이 얼마다? 요게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양도차익이 얼마요? 이게 9억이 나오죠, 일단. 여러분 이게 9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9억에서 뭘 빼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한 거에 따라서 뭐다? 보유한 거에 대해서 특별공제를 해준다고 돼 있죠, 그죠? 자, 현행세법은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처분했을 때는 법에서 정해진 공제율만큼 추가로 빼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건 빼준다는 거죠. 요 차감한 값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러분 요 양도소득 금액에서요 기본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요 기본공제는 얼마냐면 현행세법은 뭐다? 250만 원 빼줘요. 250 일단. 요 차감한 값을 뭐라고 부른다?
예, 과세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은요 흔히 약자로 우리가 과표라고도 부르는데요. 뭐냐면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과세 표준이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뭘 곱해요? 예,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현행세법은. 예. 근데 여러분 요 세율 구조가 좀 복잡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다가 처분했을 때, 예, 그리고 상장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처분했을 때, 그죠?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이 또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율 중에서 올해 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 곱한 값을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하고요. 요 산출세액에서 뭘 뺀다? 우리가 세액공제나 감면을 뺍니다. 근데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요, 세액공제는 거의 발생 안 하고 뭐다? 이 세액 감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이게 이제 세액 감면 중에서 또 개정된 중요한 내용들 제가 또 이렇게 언급할 거고요. 요 차감한 값을 뭐라 부른다? 결정세액이라고 불러요. 요 결정세액에다가 뭘 더한다? 가산세 더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총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도에 양도한 부동산이 한 건이라면요, 끝내는 요거 내는 거예요. 요거 총결정세액.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도세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뭐냐?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자, 회계사님 보면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거 지금 적절하게 우리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기 위해서 뭐다? 하는 절차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달의 말일날로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양도한 달의 말일날로부터 몇 개월요? 기본적으로 2개월. 그죠? 그러면 자진 신고 납부하는 걸 전제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산 구조에 뭐가 나와요? 이거 가산세 더하라고 나와 있네? 신고를 적절하게 여러분 한다고 하면 가산세 안 나올 건데 이건 뭐하러 들어가 있느냐.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양도소득세 기본적인 계산 구조상으로는 이 가산세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한다고 하면 실무상 이거는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의 결정세액이 뭐가 된다? 바로 총결정세액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2018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여러분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뭐다? 자진해서 여러분 신고한다 하더라도 요 가산세가 등장합니다. 2018년도 개정세법.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요 양도가액은 여러분 당연히 무슨 가액이다? 예? 여러분 요 양도가액은? 요 양도가액은요. 원칙은 뭐예요? 실가예요, 실제. 그죠? 실가. 예. 맞습니까? 그럼 실가가 뭐예요? 내가 양도할 때 여러분 사가는 사람하고 계약서 써가지고, 그죠? 거기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한다면 무통장으로 입금한다든지. 맞습니까? 또는 뭐 수표로 주고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수표, 그죠? 사본, 카피본, 맞죠? 이 비치해가지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써주면 돼요. 맞죠? 양도가액, 맞습니까? 요거 여기 적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실무상으로는요, 부동산 양도하고 나서 등기하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상에 실거래가액이 기재가 돼요. 알겠습니까? 실무상으로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양도하고 나서 다 등기 넘어가고 나서 보면, 그죠? 이 취득한 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가 얼마로 기록된다? 지금 요 문제 같으면, 요 사안 같으면요, 10억 이렇게 적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취득원가는 뭐예요? 이번에 여러분 처분한 사람이 종전에 취득했을 때 가액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뭐 90년대 초반에 샀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취득 당시의 계약서가 없어질 수도 있고 금융거래 내역들도 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취득원가 제로로 볼까요? 없는 걸로? 그러면 세금 너무 많이 나오겠죠? 맞죠? 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요 취득원가가 확인이 안 되면, 알겠습니까?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원가를 환산해서 계산한 값을 취득원가로 빼줍니다. 우리는 이를 실무에서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환산한 가액을 넣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건물을 여러분 신축했어요. 신축. 자, 신축하고 나서 예를 들면 자 5년 이내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가는 기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뭐다? 요 취득원가 확인 안 된다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적용하려고? 환산 취득원가 쓰려고. 그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 실질적으로 취득원가는 내가 뭡니까? 1억 들었는데 예를 들면 환산 취득원가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이 나오더라.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에요? 실제 확인되는 계약서 없는 것으로 해버리고, 그죠? 맞습니까? 환산 취득원가 얼마? 1억 5천을 강제적으로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 그럼 일단 환산 취득원가 넣는 건 인정해 주겠다. 알겠습니까? 그 대신에 요건 좀 그림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다? 너 자진해서 신고한다 하더라도 뭐다? 환산 취득가액 쓴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으란 겁니다. 뭐에? 가산세. 알겠습니까?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 규정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기본적인 이제 계산 구조는 아시겠죠? 요 정도 개념을 여러분이 잡아 두시면 지금 2018년도 우리 소득세법 이제 개정 내용에 대한 흐름을 이제 그죠? 제가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본 여러분 자료 강의 교환 그죠? 예,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펴 보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양도소득세법 그 개정 내용. 자, 일단 여러분 1페이지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 벤처기업주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뭐다? 연장됐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 뭐다? 우리 법정 요건을 갖춘 것을 처분하게 되면 여러분 벤처기업 여러분 뭐다? 주식 양도한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안 매기겠다? 안 매기겠다는 거죠. 그죠? 자, 왜냐면 벤처기업들은 여러분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벤처기업 투자해가지고 알겠습니까? 법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함으로 인해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뭐다? 도모하겠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박스에 보시면요. 거기 왼쪽에는 메뉴에 현행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이제 2018년 벌써 2월이다 보니까 종전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개정안은 뭐다? 개정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고 알겠습니까?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창업 후 5년 이내에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를 하고 그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는 조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조문이 원래는 작년 2017년도 말일자로 없어졌거든요. 없어질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저 벤처기업 지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이 페이지. 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작년까지는 과세 표준 5억 초과일 때 최고세율 몇 프로였다? 40%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자, 과세 표준이 얼마요? 3억에서 5억 사이일 때는 몇 프로? 40%고 5억 초과일 때는요. 42%.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얹어버리면 최고세율이 몇 프로다 여러분? 46.2%가 되시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뭐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여기 세율 적용할 때 있잖아요. 예, 세율 적용할 때 우리 실무상으로 보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기본세율. 어떤 자산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적용하겠다. 거기서 말하는 기본세율이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오른쪽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넘기시고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3페이지 제가 여러분 아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양도하면 뭐다? 양도세 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았을 땐 세금 안 내요. 그런데 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팔았을 때는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이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행, 즉 종전에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우리 흔히 대주주 지분이 있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어떻게 되죠? 지분이나 아니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코스피 상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 이상 보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얼마요? 이제 25억 이상. 알겠습니까? 그리고 코스닥 상장은요. 지분율이 2%, 보유액이 얼마? 시가가 20억 이상. 코넥스 시장은요. 지분율 4% 이상 또는 뭐다? 보유액 10억.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대주주가 돼요. 그리고 순수 비상장은요.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또는 뭐다? 보유 주식의 시가가 얼마? 25억 이상이면 뭐가 된다? 대주주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대주주 판단하는 여러분 원래 근거는요. 예를 들면 당의 연도 중에 양도하잖아요. 이때 말하는 대주주 지분율하고 시가는 뭡니까? 양도하기 직전 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 자, 거기 이제 왼쪽 그 현행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자, 우리가 종전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세법이에요. 종전에는 자, 주식 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 양도했을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세율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알겠습니까? 일단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요. 뭐냐면 예. 자, 중소기업 뭐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외의 주식을 알겠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 자, 대주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예. 자, 근데 몇 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몇 년요? 예,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여러분,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자,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세법은 여러분 주식 양도할 때 중소기업 주식과 중소기업 아닌 주식의 경우에 누구한테 불이익을 줄까요? 상식적으로도. 중소기업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소기업 아닌 거.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 아닌 주식을 팔았고 또 소액주주도 아니고 누구요? 어유 대주주네. 그리고 보유도 1년 이상 안 했네. 그죠? 이게 단기적으로 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그죠? 네? 조금 뭐 과정에서 말하면 투기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높은 세율을 적용할까요? 낮은 세율을 적용할까요? 높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 프로? 30% 세율 적용해서 양도세 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주주의 경우에. 자,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1에 해당하지 않는 대주주 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1 해당하지 않는 대주주라면 몇 프로요? 양도세 세율 20% 적용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 어떻게 개정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예, 요거. 얘는 이거 불이익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불이익 준 거를 여러분 완화시키는 건 아니겠죠. 그죠? 얘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알겠습니까? 2018년도에도 예, 종전과 동일입니다. 동일하게 가겠다. 30%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1, 2의 경우 있잖아요. 얘가 쪼개집니다. 그게 나와 있지만. 알겠습니까? 얘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뉘죠? 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얼마 이하일 때는 과표가 얼마요? 자, 3억 이하일 때, 그죠? 자, 3억까지일 때는 몇 프로? 20% 그죠? 예, 이게 종전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3억까지일 때는. 자, 그런데 3억 초과분은요? 네? 너 좀 많이 내라는 겁니다. 몇 프로?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알겠습니까? 25%.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어떻게 나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차이 나는 거죠. 그죠? 3억 초과하는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죠? 예. 맞습니까? 그 결론은 뭐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주주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시세 차익 많이 보면 조금 더 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죠? 맨 밑에 보시면 적용 시기가. 자,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 외가 있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한테는 조금 적용을 둘 중에 하나를 좀 미뤄준다고 하면 누굴 좀 미뤄줘야 된다. 중소기업을 좀 딜레이 시켜줘야 되겠죠. 늦게.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왜? 알겠습니까? 일반 대기업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언제요? 2018년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뭐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뀐 규정 알겠습니까?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죠? 불이익을 빨리 주겠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언제요? 내년 201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이러한 불이익을 주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결론,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은 이제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되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뭐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된다면 올해 양도하는 게 더 절세 전략상으로는 뭐예요? 그 동일한 우리가 차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넘기시고 자, 4페이지 봅시다, 여러분. 자, 4페이지. 예. 자, 여러분 이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죠? 예, 대주주. 자, 대주주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다? 세금 많이 내라는 게 아니고, 그죠? 양도 할 때. 자,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됐네요. 여러분, 요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 수험생이라면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실무자죠. 여러분, 실무자들은 오픈북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픈북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세법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저도 못 외워요. 그죠? 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기나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현행, 즉, 종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자, 4페이지 보시면. 자,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어떻게 됐었다? 거기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 뭐다? 상장된 경우. 그죠? 여러분, 요 유가증권 시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코스피 상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코스피 상장 기업이 한 730여 개 정도 돼요, 대강. 자, 그럼 요러한 회사 여러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자, 거기 18년 4월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18년 4월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알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대주주의 요건이 지분율 1% 이상 또는 뭐다? 종목별 시가가 얼마요? 15억 이상인 자를 뭐다? 대주주라고 보고요.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 시가가 얼마? 10억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원래 개정된 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2021년 뭐다? 4월 1일 이후부터는 맞습니까? 대주주가 어떻게 된다? 지분율은 1%인데 시가가 10억에서 뚝 떨어졌어요. 얼마? 3억. 그죠? 3억 이상만 돼도 대주주로 보겠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자, 2018년 4월부터 이제 추가로 좀 넣으시면요. 2020년 3월 말까지는 지분율 몇 프로? 2%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가 얼마요? 15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요. 자,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뭐다? 자,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가 얼마? 10억 이상이면 그죠? 우리가 대주주라고 봤는데 여기다 얘도 추가됐어요. 언제요? 2021년 4월부터는 뭐예요? 지분율. 지분율은 2% 이상 또는 뭐다? 종목별 보유액 얼마요? 3억 이상이면 대주주로 봐버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코넥스 시장 있죠. 그죠? 코넥스 시장.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코스닥 가기 시장 이전 단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비상장 주식 중에서 일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넥스 시장이라는 걸 그죠? 이렇게 별도로 이제 두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분율 몇 프로? 뭐 4%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가 얼마요? 10억 이상이면 대주주로 봤는데요. 요게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은 똑같이 어떻게 된다? 얘는 4% 이상인데 또는 뭐다? 종목별 시가 보유액이 얼마? 3억 이상이면 뭐로 본다? 대주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세 가지 공통점은 2021년 4월부터는요. 그죠? 유가증권 시장이든 코스닥이든 코넥스든 시가 기준은 대주주 범위가 얼마요? 3억 이상.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적용 시기가 언제 된다? 이 개정된 거는 당연히 아니 2021년 여러분 4월달 이후에 대주주 범위를 이렇게 바꿨다고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언제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이거 바뀐 거 적용하라? 당연히 2021년 뭐다?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18년이니까 지금은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참조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일단. 자, 이제 여러분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교재 5페이지. 자, 여러분 거기 이제 5페이지 보시면요. 그 이제 KOTC 시장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 이제 한글로는 흔히 협회 장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회 장외 시장을 통한 그 이제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뭐다? 비과세하겠다. 여러분 원칙적으로요. 비상장법인 주식은 소액주주가 처분해서 본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협회 장외 시장의 경우에는 뭐다? 비상장이지만 그죠?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도 양도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 하는 내용 참조해 두시고요.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6페이지. 자, 여러분 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거기 동거봉양 합가시 뭐다? 비과세 특례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합쳤을 때,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원칙은 우리나라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1세대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1주택을 그죠? 몇 년 이상 보유하라. 예. 자,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처분을 했는데 여러분 처분했을 때 실제 받은 가액이 얼마요? 9억까지 그죠? 예, 저 9억 이하라면 요거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깁니다. 그죠? 즉 뭐다?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비과세한다. 맞습니까? 한 주택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그죠? 예. 근데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작년 2017년 9월 달에 우리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 종전에 그죠? 예. 여러분 아시죠? 대강 그죠? 좀 시세는 많이 높은 지역. 이러한 투기 지역의 경우에는 1주택을 여러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까지 해야 된다? 최소한 보유 기간 동안 2년 이상 뭐다? 거주도 해야 되는 요건이 추가됐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2017년 9월 19일자로 개정된 겁니다. 요거는 17년 언제요? 9월 언제요? 19일자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투기지역.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투기지역인데 여러분 법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조정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전까지는 투기지역으로 봤어요. 차이가 뭐냐면요. 종전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이제 세법에서는 이 투기지역이라고 할 때는 강남, 서초, 송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조정지역은 서울의 강남뿐만 아니고 강북,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부산이나 지방 강력시 중에서도 알겠습니까?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알겠습니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죠 투기지역으로 보겠다. 알겠습니까? 근데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다? 우리가 뭐 조정지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효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효도하기 위해서 합쳤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부모님이 A라는 주택을 그죠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자, 근데 여러분 B라는 주택 그죠? 이거는 자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부모님 연로하셔서 합쳤습니다. 그죠? 그죠? 합쳤어요. 합치게 되면 여러분 1세대가 지금 몇 채 가진 거죠? 1세대가 두 채 가진 거죠. 그죠? 1세대가 두 채. 예. 그러면 원래 여러분 두 채 가지게 되면 이 중에 하나 팔게 되면 뭘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 자, 합가한 날로부터 언제요? 합가한 날로부터 종전에는 그죠? 작년까지는 몇 년 이내에 합쳐가지고요. 그죠? 합가하고 난 현재 뭐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팔았는데 몇 년 이내에 팔면? 5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알겠습니까? 처분하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뭐다?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5년 이내에 팔았다 이거예요. 뭐 A주택이든 B주택이든 알겠습니까? 근데 파는 시점에서 있잖아요. 파는 시점에서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파는 주택 자체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 그렇다면 뭐다? 적용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거 늘어났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효도하기 위해서 그죠? 복량하는 거 좀 장려해 주자. 더블로 2배로 늘려줬습니다. 몇 년 안에만 팔면 된다 이거? 10년 안에만 팔면 알겠습니까? 효도하기 위해서 합쳤을 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효도하는 거 말고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에서 돈 모아가지고 재테크 잘해가지고 이미 결혼하기 전에 부부 될 사람들이 맞습니까? 집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합쳤어요. 결혼하면서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1세대가 집 몇 채 가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2채 가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 합치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여러분 얘는 종전에도 5년이었거든요. 올해도 개정 안 됐습니다. 역시 몇 년? 5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죠? 효도하기 위해서 합쳤을 때만 보다 더블로 바뀌었다 하는 거 예,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 7페이지 보시면 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뭐 연장했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젊은 분들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 아파트를 사기가 힘드니까
국가에서의 원칙은 국가가 재원이 있으면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뭐요? 임대해서 좀 편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원래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국가가 일일이 여러분 예산이라든지 이 자금적인 거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업자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자, 준공공 임대주택은요. 우리 이제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임대 목적의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흔히 시군구에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법정 요건 추가적인 거를 갖췄을 때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죠? 민간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공공성이 있는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여러분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감면해 주겠다. 양도소득세 100% 그죠? 자, 여러분 요거 17년 말일자로 없어지려고 했는데 연장해서 어떻게 해요? 18년 12월 말일자로 그죠?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요건 좀 바람직하죠, 진짜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이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있잖아요. 네, 그 8페이지 자 현행 즉 종전규정 보시면 여러분 1세대가 원래 1주택 가지고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세법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그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것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하나. 기타 주택. 여러분 이 기타 주택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런데 여러분 요 기타 주택 노란색한 요 기타 소득이 뭔가 법적으로 그죠? 뭔가 좀 이 타당하다 이쪽 봐줘야 되겠다 하는 주택일 때 알겠습니까? 봐줘야 하는 주택이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예, 한 사람이 이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예, 두 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요거 팔 때 있잖아요. 요거 팔 때. 예, 요거 팔아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이거 없는 걸로 봐주겠단 말이에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 법상으로는 집 두 채 가지고 있지만 요거 없는 걸로 봐줄게. 그 말은 얘만 뭐다? 아까 말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예, 그거 갖추면 뭐예요? 그냥 한 채 가진 걸로 봐주겠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타당한 기타 1주택으로 보는 범위에 올해 뭐가 들어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다 보면요. 1층에 보면 어린이집처럼 해서 동물 그림 그려지고 있는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아파트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인데 이 법에서 정해놓은 여러분 뭐예요? 이러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나 명의로 실제 사는 집이 있고 내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뭐 아파트가 있다. 1층에. 그럼 두 채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라면 요거 팔 때 요거 없는 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이집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요건이 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그죠? 시군구로부터 인가를 받고 뭐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운영한 알겠습니까? 특정 또 법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없는 걸로 봐줄게 하는 조문이 들어갔으니까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 밑에 적용시기 뭐라고 돼 있죠? 자, 이 소득세법, 즉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소득세법 시행령이요. 2018년 2월 13일 날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세법 시행일자 있잖아요. 요거는 뭐다? 2월 13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9페이지. 자, 자, 여러분 9페이지 봐주시면 자, 여러분 거기 이제 올해 신설됐는데요. 그 자경 산지를 양도함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분 뭐다?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겠다?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요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자경 기간이 뭐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부터 총 50년까지 알겠습니까? 감면해 주던데 감면 최대 한도가 얼마요? 연간 얼마? 1억이고 그죠? 이제 5년간은 얼마? 2억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총 여러분 5년간 그죠? 2억 그죠? 연 얼마에? 1억. 예. 요 규정 생겼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뭐 10페이지 이것도 문구상으로는 알아두십시오. 그죠? 8년 이상 뭐요?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뭐다?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 그죠? 신설됐다. 예. 요거 뭐 제목 정도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쭉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뭐 11페이지에
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요. 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는데 이게 이제 17년도 말일자로 원래는 종료되기로 돼 있었는데 연장해서 2020년 뭐다?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12페이지. 자, 여러분, 이 12페이지.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역시 뭐다? 연장해줬죠. 그죠? 언제? 2017년도 말일자로 없어질 뻔 했는데 뭐다? 2020년 말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거기 현행해가지고 보시면 특례에 뭐라고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농어촌 고양 주택 한 채는 보유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제외한대. 그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웠는데, 요거죠? 여러분, 기존에 뭐예요? 여러분, 1주택 가지고 있는 자가 별도로 뭐다, 여러분? 아까 노란색에 해당되는 거죠? 기타 1주택 추가로 가졌을 때, 그죠? 조금 전에 여러분,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주택도 없는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기타 주택에 여러분, 뭐도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농어촌 주택하고 뭐 하고요? 고양 주택 알겠습니까? 요것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농어촌 고양 주택 한 채하고 그냥 집 한 채 서울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죠? 요거 서울에 있는 집 할 때 뭐다? 농어촌 고양 주택은 없는 걸로 봐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과세 판정할 때.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3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일원화돼서요. 뭐냐면, 자, 연 얼마요? 1억. 알겠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양도와 관련돼서 감면액 뭐다? 우리 누적적으로 2억 한도로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한번 펴봐 주십시오. 15페이지. 요거 여러분 원래 개정되고 나서 좀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하려고 넣었어요. 이거는. 자, 뭐냐면 자, 15페이지. 자, 보시면 자, 여러분 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이 상장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이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가 여러분 자 현행 몇 프로 이상요? 지분율 25% 이상 가진 경우에 하겠다고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대주주 범위가 확대돼 버려서 여러분 25% 이상이 아니고 얼마? 5% 이상으로. 그러니까 5% 이상만 보유한다 하더라도 뭐로 봐주겠다? 대주주로 봐주겠다. 알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이게 개정안에는 들어갔었어요. 그죠? 근데 개정안에는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역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뭐 상장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순수하게 우리 한국 자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외국인 투자 자본이 뭐 반 이상 많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물론 나쁜 어떤 투기 자본은 또 제재할 필요도 있지만 정상적인 또 외국인 그죠? 뭐 투자 자본의 경우에는 이 대주주 범위를 너무 낮추다 보면 그죠? 도리어 우리나라 그죠?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개정안에는 들어갔다가 지금 확정이 아니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10분 내용은 확정된 거다 아니면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도 많이 물어보시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참조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6페이지. 자, 11번 해석. 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거주자 판정 기준이 달라졌어요. 거주자. 여러분, 우리 작년 2017년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죠? 국내 주소를 두거나 이 과세년도, 2년, 그죠?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봤거든요. 자, 근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해요? 1과세 기간 중 며칠?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뭐다? 거주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작년이 2017년이고, 자, 올해가 뭐예요? 2018년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순수 일본에만 계속 살아왔던 뭐 제일교포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죠? 자, 들어와가지고, 2017년도 중에 여러분, 150일, 알겠습니까? 한국에 거주했고, 2018년도에도 얼마요? 150일 있었어요. 그죠? 연결해서. 여러분, 그러면 합치면 며칠 있은 겁니까, 이 사람? 여러분, 300일 있은 거잖아요. 자, 종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과세년도 중 뭐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로 본다? 거주자로 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종전 같으면 2018년도 뭐가 돼요, 이거? 거주자예요, 그죠? 근데 올해 어떻게 개정됐다, 그냥?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연도별로 끊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올해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죠? 네, 올해 같으면. 이제 뭐 17년은 이제 작년 없어진 거니까 올해 같으면. 그죠? 전년도 무시하고 그냥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있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얼마? 183일 안 되죠, 그죠? 안 되면 그냥 물어봐라,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죠? 그 연도 중에, 그죠? 183일 안 되면 뭐다? 비물어봐라. 비거주자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비거주자로. 맞습니까? 예, 그래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연말정산도 아닌데 거주자가 나왔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세법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나 감면을 해줌에 있어서 거주자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주자 개념 바뀐 거 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넣어뒀다는 거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파생 상품이 과세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그죠? 예, 파생 상품에 대해서.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보시면 여러분 우리 그 작년 종전은 몇 프로였죠? 5%였습니다. 5%. 근데 올해 개정됐습니다. 몇 프로요? 10%로. 그죠? 10%인데 적용 시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율이 언제부터? 자, 여러분 우리 오타 났습니다. 이건 좀 고쳐주세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요? 2018년 4월 1일 이후 뭐다? 양도분부터. 알겠습니까? 세율 10%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파생상품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발생된 거에 대해서 국내 국외로 구분해가지고 양도손익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개정된 거는 뭐다? 국내 국외 통합해가지고 손익을 뭐다? 알겠습니까? 양도세 계산하라.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 손실 생겼고 국외에서 뭐다? 플러스 생겼을 때 그죠? 상계한 순액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 통합해서 세금 계산하니까 기본 공제도 종전에는 뭐예요? 국내 국외 나눠서 각각 기본 공제 250씩 했는데요. 이제는 합쳐서 얼마만 해준다? 250. 알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합리화됐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합리화인데 불리하게 바뀐 겁니다. 납세자한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현행은 왼쪽에 보시면 제가 강의 시작할 때지만 3년 이상 보유한 건물이나 토지나 그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공제율이 몇 프로? 10에서 몇 프로요? 그죠? 30%까지 이렇게 공제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향 조정됐어요. 자, 뭐다? 3년 이상일 때, 3년 이상 4년 미만만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10%부터 출발했죠. 이제 몇 프로? 6%부터 출발합니다. 더 내려갔죠. 그죠? 그리고 최고 여러분 30% 공제해주는 대상이 어떻게 돼 있죠?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하도록. 알겠습니까? 예,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결론 지금 올해 2018년이죠. 18년까지는 오른쪽에 이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왼쪽이 적용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여러분 좀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참조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개정세법에 의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 투기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조정지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다가 처분했을 때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9페이지 보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19페이지. 자, 여러분 19페이지 요건 여러분 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뭐 일단 문구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이제 15번에 우리가 이제 그 상법상 흔히 주식의 뭐 포괄적인 교환이나 이전 등에 따라서 기존 주주가 주식 발행한 회사에 대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 그죠? 이거 행사해가지고 내 주식 매수해달라 해가지고 팔았을 때 당초에 자기가 취득했던 가액보다도 차익을 뭐다? 받다면, 그죠? 요거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의 이러한 포괄적인 교환이라는 게요. 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비과세해 주겠다 하는 거, 뭐 들어갔다 하는 것 정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20페이지 16번에 여러분 우리가 뭐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이제 비교과세를 하는데요. 이 비교과세를 할 때 단서가 신설됐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하고 그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하는 거 이 둘 중에 여러분마다 큰 거 내야 되는데요. 단서 규정에 보시면 자 뭐라고 하냐면 비사업용 토지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 금액은 뭐다? 합산해가지고 그죠? 뭐 세율을 적용 이렇게 이제 하도록 알겠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이 여러분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뭐 비사업용 토지 알겠습니까? 또는 어떤 특정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면 그 주식을 팔아도 뭐다? 단순 주식 판 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 판 걸로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사업용 토지와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뭐예요? 같은 재산으로 보겠다. 그죠? 뭐 이런 여러분 취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20페이지 밑에 적용 시기가요. 이것도 좀 오타 났는데, 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이 아니고 이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그죠? 적용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뭐 양도했는데 개정된 규정들이 올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뭔가 뭐예요? 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실무상으로 실제 보면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올해 들어서 1, 2, 3월 달 내에 뭐예요? 이러한 뭐 부동산을 알겠습니까? 뭐 양도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직계, 뭐 비속, 그죠? 일반적으로 뭐 자녀 등에게 정려하려고 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뭐 다주택 보유자라든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좀 불리하게 그죠? 개정되는 내용들이 4월 1일부터 좀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21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련된 뭐다 신고 기한이 뭐다 보완됐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언제까지 양도세 신고하라?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날로부터 몇 개월요? 2개월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22페이지. 여러분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뭐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의 실제 거래가액을 넣는데 그죠? 자,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 안 되면 환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근데 이 환산 취득가액 쓸 수가 있는데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취득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팔았는데 당초에 실제 건물 신축 가액을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세법은. 5년 이내에. 그죠? 신축했을 때 여러분 신축했을 때 뭐 계약서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5년도 안 됐는데 이거 없었다는 거는 말 안 된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법률상 회사들 여러분 장부라든지 각종 정빙 그죠? 관련된 거 서류 보관 의무가 5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5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법률상에 여러분 우리나라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 장부나 정빙 보관 의무가 5년인데 그죠? 그 5년 이전에 여러분 신축해가지고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취득가를 모른다. 아니 자기가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거래 상대방, 그죠? 이 건설해주면 뭐 건설회사든지 회사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만일에 너 이렇게 신고하려면, 양도세 신고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뭐다? 자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내라. 그죠? 환산 취득가액 쓴 거에 대해서 뭐다? 환산 취득가액, 건물에 대한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 5%를 가산세로 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거 재미나는 규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양도소득세액의 5%를 가산세 아닙니다, 요거는. 알겠습니까? 환산 취득가액의 5%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3페이지. 자, 여러분 우리 그 주식 양도했을 때요. 그죠? 양도했을 때 이제 정권거래세 또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권거래세 여러분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됐을까? 종전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뭐 3월 말일자로 양도했다. 그러면 정권거래세 신고 종전에는 언제요? 5월 말까지 했었어야 되죠. 분기별 말일날로부터 2개월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원래 양도하는 분부터는 어떻게 돼요? 3월 달에 양도했다더라도 반기면 언제요? 6월 말이죠? 6월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그럼 언제까지? 8월 말까지. 3월 달에 양도한 거에 대해서 정권거래세 신고 8월 말까지 하면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24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요거 우리 양도했을 때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이 말일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예정 신고를 안 해버렸네? 알겠습니까? 자, 이 안 하고 나서 뭐다?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즉 다음 연도 5월 말 이내에 신고를 했을 때 있잖아요. 요거 뭐다? 그죠?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50% 감면 사유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래도 뭐 확정 신고까지만 하면, 그죠? 좀 감면해주자. 그죠? 왜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득세는 뭐예요? 늦어도 언제까지 신고하라?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5월 말까지 신고했을 때는 좀 늦었다 하더라도 뭐다?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해서, 그죠?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8년도에 여러분 개정된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요한 내용들은 나름대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요, 먼저 여러분 챕터 1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된 사항 중에 중요한 내용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